오늘은 본격적인 브랜드 분석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다지 할 게 없어요. 왜냐면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정리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를 정리하는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엄청 쉽고 간단합니다. 진짜로. 브랜드 분석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왜 분석해야 하는가? 요게 첫 번째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분석하는지가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나를 분석하고 경쟁자를 분석해서 브랜드를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어떤 현상으로 소비자한테 다가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지. 요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역시나 남자 여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꼬실라 그래. 그런데 세상에는 나 말고도 남자놈들이 더럽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할 거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다? 저 여자가 혹은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5개짜리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마케팅은 판매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놈은 아닙니다. 마케팅 한다 해서 무조건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은 판매를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놈입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가 브랜드를 좋아하도록 만들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구매하도록 하지는 못합니다. 저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해서 무조건 나랑 사귀는 건 아니잖아. 다만 나를 좋아하도록 함으로써 나랑 사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 뿐입니다. 마케팅이 결국은 그런 거예요.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 소비자한테 구애 활동을 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 거는 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 판매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마케팅을 매출이랑 연관시키려고 해요. 마케팅을 하면 판매가 돼가지고 매출이 증가한다. 브랜드 관리를 하면 매출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마케팅은 매출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매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그 영향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케팅은 판매를 촉진한다. 라는 말은 마케팅은 판매를 돕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 중에 판매 촉진이라는 놈은 약간 달라요. 세일즈 프로모션, 판촉. 얘는 마케팅의 수단이지만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만 유독 그래요. 왜냐면 얘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거의 즉각적으로 판매를 발생시키는 놈이거든요. 1+1, 쿠폰, 할인 이런 거 할 때마다 매출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립니다.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 중에 얘만큼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판매를 이끌어내는 놈은 없어요. 그래서 판촉만큼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을 하면 매출이 증가한다. 요거는 틀리지만 판촉을 하면 매출이 증가한다.
요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케팅은 뭐다? 판매를 간접적으로 돕는 거다. 브랜드도 결국은 뭐다? 판매를 간접적으로 돕는 거다. 판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간접적으로 돕는 것일 뿐입니다.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별표 5개짜리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와서 브랜드 분석의 첫 번째를 보자고요. 무엇을 왜 분석해야 하는가?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브랜드 분석에서 뭘 분석하겠어요? 브랜드지. 그런데 브랜드는 뭐였습니까? 인지도 더하기 연상이었어요. 그러면 벌써 첫 번째 단계의 절반을 해버렸습니다. 무엇을 분석해야 하는가? 브랜드 인지도와 연상을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다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지도예요. 왜냐하면 인지도는 무조건 계속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도 인지도예요. 광고를 하든 PR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마케팅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인지도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는 어떻게 올릴 건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서 알리냐는 거지. 거기에 들어오는 게 뭐다? 브랜드 연상이에요.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데 어떤 연상을 사용할 건가?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가끔씩 다른 경우도 존재하기는 해요. 브랜드 연상은 제껴놓고 그냥 인지도만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도 있습니다.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경우는 바로 뒤이어서 연상을 심는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청첩장을 돌렸으면 결혼식을 해야 하듯이 인지도를 꽉 올렸으면 그 뒤에 연상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이는 사례가 잡설 11번에서 말씀드렸던 유한 킴벌리입니다. 얘들은 우프프랑 시니어라는 굉장히 멋진 캠페인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 자체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얘들이 옛날부터 착한 기업이라는 소문이 은근히 있었거든. 하지만 유한 킴벌리의 인지도는 어때요? 낮아요. 얘들은 기업의 규모라든가 역사에 비해서 기업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물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안정적인 시장에서 안정적인 장사를 하는 애들입니다. 유한 킴벌리가 뭐 가지고 장사해요? 휴지,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그런 거 하잖아. 딱히 시장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쇠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쟁이 심한 시장이 아니에요. 물론 경쟁이 있기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한 킴벌리가 굳이 기업 브랜드를 강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제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휴지는 크리넥스, 기저귀는 하기스, 생리대는 화이트, 요실금엔 디펜드. 각각의 제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관점으로 보면 굳이 기업 브랜드를 강화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유한 킴벌리도 기업 브랜드를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거거든. 사람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더 돈을 아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자들이 저가 제품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저가 제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다? 중국이에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중국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시라도 빨리 브랜드를 강화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더 경기가 악화되고 그 상황에 중국이 치고 들어오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유한 킴벌리가 기업 브랜드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지. 제품 브랜드를 더 강화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브랜드는 이미 충분히 강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품이기 때문에 브랜드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어. 무조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게 기업 브랜드라는 거죠. 유한 킴벌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브랜드 연상은 좋아요. 이거는 뭐 다 돼 있어가지고 따로 할 것도 없습니다. 기존의 착한 기업 이미지랑 우프프, 시니어, 이미 긍정적인 브랜드 연상을 위한 작업들은 다 갖춰진 상태예요. 단지 인지도가 없을 뿐이야. 그래서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엔 오직 인지도만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연상은 이미 다 있으니까 그냥 인지도만을 노리는 거예요. 티저 마케팅이라든가 블라인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끔씩 있는 경우예요. 유한 킴벌리처럼 연상은 빠방한데 인지도가 낮은 경우, 혹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연상이 준비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인지도를 노리는 겁니다. 연상이 없는데, 혹은 연상이 부실한데, 그런 상태에서 인지도만을 목표로 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는 기본이고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실망감을 주고 미운 털 박힐 위험성이 있어요. 소문난 잔칫집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 이것만큼 사람 빡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케팅은 브랜드 인지도와 연상을 같이 갑니다. 브랜드 연상을 심으면서 인지도도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분석할 필요성도 적어지는 겁니다. 인지도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거고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분석을 할 때는 브랜드 연상에 초점이 맞춰져요. 우리의 브랜드 연상은 어떤지, 경쟁자들의 연상은 어떤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모전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팅 공모전 나오는 걸 보면 아예 주제에서 이걸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아니, 이거 무슨이라 그러니까 말이 좀 복잡해진다. 아, 그냥 유한 킴벌리를 씁시다. 이거 뭐 유한 킴벌리 광고해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유한 킴벌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가는 겁니다. 유한 킴벌리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이거는 공모전 주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인지도. 그냥 대놓고 인지도만 올리라는 거예요. 공모전 중에는 이렇게 목표를 정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과소평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뭐 아무렴 어때? 이런 거는 그냥 꿀 빤다 생각하고 하면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공모전 주최 측이 절반을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공모전이 이런 거는 아니에요. 공모전 중에는 유한 킴벌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이거는 뭐예요? 브랜드 인지도랑 연상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하라고 요구하는 공모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무엇이라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인지도를 올릴 것인가, 연상을 강화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뭐다? 함정이다. 인지도는 마케팅을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고 또 무조건 올려야 하는 거예요. 유한 킴벌리처럼 독특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인지도만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은 잘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이라는 단계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지도와 연상 둘 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브랜드 연상을 말하면서 인지도도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어떤 연상을 어떻게 말할 건가 하는 거겠죠. 브랜드 분석의 핵심이 그겁니다. 브랜드 분석의 핵심은 브랜드 연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그 브랜드가 어떤 연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예요. 무엇을 분석해야 하냐고? 연상을 분석해야 한다. 왜 연상을 분석해야 하냐고? 연상이 제일 중요하고 연상으로 인지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죠? 다음으로 브랜드 분석의 두 번째,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 연상을 어떻게 파악할 건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브랜드의 연상을 파악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습니까? 광고 분석. 응, 광고를 분석하면 그 브랜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브랜드 연상이 보인다는 거지. 브랜드가 광고를 통해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걔들이 그게 부족하다든가 혹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무에서 뛰는 마케팅 업자들이 어떤 연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광고로까지 만들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광고를 쫙 분석해가지고 그 브랜드가 가진,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가지고 싶어 하는 연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것도 되게 쉬워요. 광고정보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브랜드와 경쟁 브랜드가 하고 있는 광고를 관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석인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이건 편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일반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정석인 방법대로 하려 그러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깨집니다. 왜냐하면 정석인 방법은 설문조사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이거든. 이거 여러분이 방법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직접 했다 해도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거 전에 상황 분석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걔들이 1000명한테 설문을 받았대. 응? 죽어라 고생해서 1000명한테 설문을 받았다고 기획서에 데이터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10명한테 받아놓고 1000명이라고 구라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 혹은 아예 설문 같은 걸 하지도 않았어. 그냥 지들이 생각한 거를 갖다가 설문 결과로 둔갑시켰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성 낮은 설문조사나 빅데이터 분석보다는 광고 분석으로 연상을 파악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더 효율적이면서도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광고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되게 쉬워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방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 이거 뭡니까? 브랜드 연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광고 분석을 하는데 광고를 보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된다. 응? 제품 연상이랑 비제품 연상. 브랜드 연상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광고 안에는 제품 연상과 비제품 연상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구분해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하게 우리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 텔레비에 아주 재밌는 광고가 하나 있죠. 따따따라리따리따리따 디리디리딩당딩당동. LG 스마트폰 G5가 아주 재밌는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모델이 무려 제이슨 스타뎀이에요. 이 양반 이거 영화로 스타된 양반인데, 어우, LG가 이번에 돈을 좀 썼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모델비로만 수십억 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광고를 갖다가 씻고 뜯고 분석해 보자고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뭡니까? 제이슨 스타뎀이지. 광고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제이슨 스타뎀입니다. 이거를 두고 광고 모델한테 제품이 묻힌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행 이름 중에 아는 거 다 말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K머식이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연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고 모델이 너무 유명해서 제품이 묻혀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 광고 모델의 유명세에 제품이 묻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의 선택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이슨 스타뎀은 스타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뭡니까? 배터리예요. 이번에 LG G5가 쓸모는 없지만 아주 신박한 기능을 넣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좀 더 편하게 교체할 수 있게 했어요. 이게 쓸모는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기능을 넣은 겁니다. 다른 스마트폰들과 차별되는 신박한 기능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배터리만 넣는 게 아니라 카메라나 스피커 같은 주변 기기들을 넣음으로써 스마트폰의 기능을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쓸모없어 보여요. 차별성은 강하지만 쓸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메라, 가상 비주얼,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주변 기기들도 보입니다. 이거는 뭐 요즘 스마트폰들이 다 하는 거죠. 애플, 삼성, 샤오미, 화웨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밑반찬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광고의 속도라든가 분위기를 보자고요. 일단 배경음악이 되게 재밌습니다. 따따따따띠따띠따띠따. 이거 되게 귀여우면서도 신나는 노래예요. 그리고 영상 구성을 보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빠릅니다. 누가 제이슨 스타뎀 아니랄까봐 액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빠르고 신나고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분석은 다 한 것 같죠?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스타랑 독특한 기능, 그리고 흔한 기능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리고 있다? 빠르고 신나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어요. 이거를 제품 연상과 비제품 연상으로 나눠보면 이 광고에 대한 분석은 끝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LG G5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지고 싶어 하는 연상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분석을 덧붙이자면 LG가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얘들이 유명한 광고 모델을 쓰고 아주 신박한 기능을 넣었다는 건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인지도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보면 LG가 지금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코카콜라, 펩시 마냥 애플, 삼성이 다 해먹기 때문에 LG가 올라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샤오미, 화웨이, 그런 애들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LG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브랜드 분석에서 나올 내용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시장 상황까지 고려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 및 현상 분석에서 나올 내용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앞서 나갔네요. 어, 브랜드 분석에서는 그냥 브랜드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소비자라든가 시장 상황을 넣어서 분석하는 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일단 재료를 준비해 놓고 요리를 하듯이 분석을 쫙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종합적인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황 분석의 각 부분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에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상황 분석의 절반도 안 했는데 소비자 분석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황 분석의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방금 전에도 보세요. 지 혼자 막 앞서 나가잖아. 여러분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고 분석을 해서 브랜드 현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성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설문조사라든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광고 분석을 통해 역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마케팅 업자들이 만들려고 했던 연상들을 추측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분석을 하고 추측을 하면 자연스레 경쟁자 분석까지 되는 거예요. LG 광고를 분석했으면 애플, 삼성, 샤오미, 화웨이 이런 애들의 광고까지 쭉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브랜드 현상을 비교하는 거죠. 비슷한 점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가 있는지, 이거를 비교해서 뭔가 의미 있는 현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김 빠지는 말씀을 드리자면, 공모전을 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공모전들이 아예 연상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런 연상을 가지고 마케팅 해라, PR 해라, 광고를 기획해라. 이런 공모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모전 주최하는 쪽에서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설문조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해서 줄게. 니들은 그냥 아이디어만 내. 이렇게 범위를 딱 줄여주는 겁니다. 되게 허탈하죠? 지금 아마 덜마케팅 보시는 분들 중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시키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말 했다고 짜증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그러면 대충 넘기실 분도 계실까 봐 일부러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경우는 잘 없지만 가끔씩 아주 불친절한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맨땅에 헤딩을 시키는 공모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쓰시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공모전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괜히 어려운 공모전에 매달리는 것보다 쉬운 공모전을 여러 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모전은 약간 복불복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쉬운 공모전으로 다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거는 숙련도가 되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 많이 해야 실력이 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작을 하는 겁니다. 마케팅 11번 브랜드 분석 4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과를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를 건너뛰었습니다. 보통 한 주에 돌마케팅 하나씩을 만드는데 지난주를 건너뛰고 오늘 하는 것도 분량이 좀 적어요. 이게 왜 그럴까? 바빠서 그렇습니다. 뭐 일도 좀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냥 노는 게 바빴어요. 혹시 스타듀 밸리라는 게임 아시나요? 제가 그거에 꽂혀가지고 정신줄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해요. 죽으라고 하다 보니까 금방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팬이랑 결혼하려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놈의 결혼은 게임에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마 건너뛰는 일 없이 한 주에 하나씩 돌마케팅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막 스스로를 채찍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돌마케팅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다지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밤을 새서라도 만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더라고요. 시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왜 안 만드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해야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섭섭해하지는 마세요. 한 주에 하나씩은 꼭 만들 겁니다. 스타듀밸리 이제 안 해요. 한 주에 하나씩. 그거는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끝.